네, 10시 11분 지나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약세입니다.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네요. 정말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모 기사님 오셨는데요. 시황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힘드네요. 그죠, 시장이. 그죠? 지치게 만드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연초부터 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가 그러니까. 급등도 뭐 나왔다가 네. 사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많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항상 세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 시장에서 제가 어떤 나의 종목에 대한 자존감이 없다고 하면은 지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주제 보고 네,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네. 답답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고요.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요. 어쨌든 뭐 주제를 가지고 여기 맞춰서 얘기하는데 AI 얘기를 또 합니다. AI가 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인공지능, 챗GPT, 수혜주는 무엇이냐. 그 전에 어떤 시장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이번 주가 미국은 뭐 사상 최고치를 가고 중국은 약하고 우리도 덩달아 약한 흐름인데 이번 주말에 꽤 몰려있는 이슈나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25일. 26일입니다. 그리고 26일인가요? 네, 그리고 27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나왔지만 25일로 저도 알고 있는 26일입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할게요. 예. 네네. 아무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뭐랄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보고서도 리포트 상향 보고서도 나왔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3분기 이제 4분기 과연 그 HBM의 수요가 어느 정도가 집중됐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시장은 하이닉스의 어떤 어닝스 쇼크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했을 때 이미 그 어닝 쇼크에 대한 그 부분을 하이닉스는 지금 반영을 먼저 하고 반등이 좀 세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뭐 잠정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격파라기보다도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어떤 코멘트로 시장과 소통하느냐 정말 올해는 HBM3E가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의 반영이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전사적으로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근데 지금 뭐 미국 장과 우리나라 장은 너무 이제 주가의 어떤 이 흐름 자체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사실 미국 주식을 참조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주식 하시는 분도 많긴 한데 최근엔 좀 약간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미국 빅테크들의 어떤 이런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거대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시세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뭐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분들께서 좋은 종목을 많이 말씀해 주실 텐데 본인이 왜냐면 우리가 AI 반도체라고 지금 뭐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 안에 보면 분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시장을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웃퍼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소외감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AI 반도체라는 큰 틀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였을 때 막 그 따라가는 흐름보다는 내가 공부한 선에서 기다리면서 내 종목을 지키는 매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처럼 조정받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공부한 종목들을 이제 슬슬 매집을 하는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구간으로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태성 같은 기업, 예전에 그 반도체 그 검사 장비 쪽에 갖고 기업 탐방 다녀오시고, 예, 독보적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은 뭐 그날부터 주가가 착착 올라진 건 아니고 변동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도 이번 주에 저 기업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 태성 같은 종목을 좀 약간 저희 자랑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이 방송에서 제가
가장 처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네. 시장에서도 방송에 말씀드린 게 처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500억, 600억이었는데 아니 방송에서 이런 500억, 600억짜리를 이게 많은 분들이 부르는 방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소개시켜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유일한 회사니까. 예, PCB 업황이 좋으면 당연히 장비 업종도 좋을 건데 우리 이제 반도체 업황에서 보면 지금 많은 장비주들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PCB를 봤을 때 장비 업체는 태성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 컨셉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뭐 그래서 작년 매출액 대비했을 때 이미 수주잔고가 올해는 작년 매출이 이미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물론 작년이 좀 많이 부진하긴 했지만 그만큼 전방이 좋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그런 컨셉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제가 좀 공부해보고 탐방 다녀보니까 AI 반도체 시대에 이 태성과 같은 흐름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약간 좀 놀랬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뭐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러니까 움직일 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그렇죠? 단기 수익을 네. 보실 수도 있지만 예. 좀 더 공부해 보시고 이렇게 진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럴 때 이제 좀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포인트가 싶습니다. 어려운 거죠. 예, 대부분은 이제 오를 때 뉴스 모멘텀이 많아지니까 기사에서 뉴스에서 나오니까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그죠?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보여드린 그 이벤트 표 한번 보여주세요. 주 후반에 몰려있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면요. 넷플릭스는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죠. 25일 이제 미국의 4분기 성장률 발표되고 26일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인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되죠. 실적은 오늘 밤에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요. SK 하이닉스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25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25일. 네. 그다음에 뭐 쭉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그 주말이 이 뉴스들이 많은 거고요. 다만 이사님은 말씀이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큰 트렌드를 쫓아가자는 말씀인데 결국 이제 AI일 텐데 맞습니다. 예. 큰 트렌드이기는 맞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나 주가가 과하다는 주장도 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주식을 접근하시게 된다면 지금 주식을 지금 약간 접근하시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근데 제가 AI 반도체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3, 4년 전에 2차 전지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항상 고평가로 왔고요. 지금 우리 반도체 장비의 대장이라고 하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혀 주가가 안 밀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 후발주자인 이오테크닉스 신고가 나왔고 그와 유사한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장비주들이 또 신고가를 트라이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단을 열고 가는 성장 산업이 이제 예전에는 사이클 산업이었다면 이제 성장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에는 당연히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럼 주가들이 비싸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는 펜립스 업체나 뭐 디자인하우스 같은 업체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 사실 뭐 PER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뭐 설명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설명 쪽 어떤 약간 밸류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또 그런 밸류 주식을 또 IT 종목 내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종목들이 아쉽게도 AI가 안 묻어 있어요. 이 회사는 좋은데 물론 이후에 뒷단에서 분명히 그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너무 뭐 고평가다 무슨 뭐 이게 너무 지금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 시장의 흐름은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좀 그런 컨셉을 갖고 좀 접근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트렌드를 PC가 보급될 때, 인터넷이 보급될 때의 그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로 비유하는 분들이 많대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1900년도 초반, 1990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WW점이 처음 나왔거든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사실 이 표에 보시면 됩니다. 네. 저기 가장 앞단에 이제 WW가 탄생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PC가 개화되는 시기가 94년, 95년 이후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탄생이 되면서 이제 사실 99년도, 2000년도에 이제 버블이 한번 IT 버블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고요. 사실 지금은 AI 혁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뒷단에 있는 것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WW점의 탄생과 유사한 AI 시대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개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시장은 과거의 어떤 경험상을 봤을 때 5년에서 뭐 그 이후로 10년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추세로 갈 수 있는 어떤 열린 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AI 어떤 개화라는 거는 큰
뭐 논제는 변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추적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AI 관련된 얘기를 쭉 관심 기업도 얘기해 주셨고 또 기판 업체를 쭉 말씀해 주셨고 네. 최근에는 또 다른 종목도 살짝 갔다가 다시 이제 AI 얘기를 하는데 오늘 히든밸류 종목은요. QRT 맞죠? 네, QRT입니다. 네. 제가 이제 종목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저희 프로그램의 꼭지에서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잘 겹치는 종목을 말씀 안 하시는데 그리고 딱 주가를 보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며칠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이런 시점에 잘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셔서 QRT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 앞 코너보다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죠. 예. 사실 이렇게 많이 급등한 종목을 단기 급등한 종목을 제가 한 번도 소개시켜 드린 기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등한 이후에 조정 받을 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꼭 소개를 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이 회사도 국내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부 차원에서 좀 아셔야 된다는 그런 컨셉으로 갖고 나왔고요. 네. QRT는 국내 유일의 신뢰성 분석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일의 반도체 신뢰성 평가 기업이고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반도체 네. 신뢰성을 평가한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반도체를 왜 신뢰성 평가를 하냐. 지금 네.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이런 테스트하는 업체도 많고요. 네. 후공정에서 뭐 테스나나 LB세미콘 같이 테스트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반도체 신뢰성 평가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극한의 어떤 환경에서 고온이라든지 고압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잘 버티냐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품을 신뢰성 평가하기도 하고요. 모듈 자체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패키징 자체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그래서 QRT가 주로 이제는 주력으로 물론 이제 반도체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력으로 좀 약간 앞으로 시장이 넓어지는 시장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은 방산 쪽. 왜냐하면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 많은 군인들이 쓰는 많은 전자장비가 제때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 그리고 뭐 통신 분야도 맞겠죠. 왜냐하면 통신 분야도 뭐 극지라든지 굉장히 뭐 극한의 어떤 환경에서 통신 장비가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쪽에 어떤 시험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굳이 왜 우리가 쓰는 범용 반도체 이 QRT의 이 신뢰성 평가가 필요하냐고 말씀드리면 기존의 것은 외부 환경의 어떤 극한의 어떤 그 환경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했다면 앞으로는 내부적인 환경, 그러니까 반도체 내부적인 환경에서 극한에 처했을 때 반도체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 지금 TSMC가 코어스 패키징을 만들 때 GPU와 HBM을 같이 올리는데 거기에 이제 서로 그것을 본딩하기 위해서 한미 반도체 같이 본딩하는 회사가 고온과 고압으로 계속 그 제작 과정에서 극한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쩡한 칩을 갖다 놔도 그렇게 패키징을 만들 때 불량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많은 팬립스 업체들과 디자인 하우스에서 뭐 GPU라든지 뭐 CPU, NPU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AI 반도체 칩을 만들 것인데 이 내부 환경에서 이런 패키징을 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신뢰성 테스트가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QRT를 제외해서는 이 신뢰성 평가를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대만에서도 한 두 개 정도 회사뿐이 없고요. 대만에서 좀 피어그룹이었을 때는 우리 QRT 같은 경우에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700억 정도 매출을 좀 예상을 하는데 대만 업체는 한 1,500억 정도 이미 매출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이런 신뢰성 평가를 해야 되는 업체가 많은 거 자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면 뭐 제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퀄리타스, 퀄리타스뿐만 아니라 뭐 지금 사실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급등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팹립스나 디자인하우스인데 이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이 칩을 많이 양산해낼 거란 기대감인데 그러한 회사들이 만드는 양산해낸 칩들을 이제 이 QRT와 같은 신뢰성 검사를 하는 회사에서 이 신뢰성 검사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키징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든 칩이 멀쩡한 칩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도
마지막 엔드 유저한테 전달이 돼도 엔드 유저가 그것을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제 QRT와 같은 신뢰성 검사를 하는 회사에 발주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컨셉이고요. 근데 이제 이 QRT의 이제 매출 인식이 좀 약간 다른 반도체 업체랑 약간 좀 차별화됩니다. 기존의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태성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가 이미 작년 걸 넘어섰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QRT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요인이 생겼을 때마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올해 이제 중반기에서 하반기부터는 수많은 AI 칩이라든지, 그러니까 NPU, GPU 같은 수많은 AI 관련된 칩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각 어떤 뭐 팹립스 업체에서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수주가 당연히 이 유일하게 국내에서 신뢰성 평가를 하고 있는 QRT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한 700억에서 영업이익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곳은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를 보는데, 사실은 이거는 작년에 이제 만들어 놓은 영업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상당히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QRT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년부터 꾸준히 어떤 검사 장비 대수라든지 인력을 많이 충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단에서 시장이 열렸을 때, 좀 약간 이 진입 장벽이 높은 이런 뭐 QRT 같은 회사들은 좀 그 수혜가 분명히 좀 커질 것이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장비주들을 봤을 때 한미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신고가를 간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뭐 밸류가 뭐 적정 밸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에 따른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0분 단일가 매매입니다. 제가 지금 단일가 매매 종목을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예. 네, 내일까지 단일가 매매가 되고요. 네. 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인 매매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국내 유일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 주셨다가 지금 이제 장이 조정받을 때 야, 시장 너무 힘들다. 이거 항상 이거 뭐 어떻게 쫓아다니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공부해 주셨다가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좀 꾸준히 모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그 성장의 어떤 그 열매를 향유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소개조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 매출은 한 540억 정도 추정,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올해 한 700억 정도 전망했고 시총이 3,400억 수준입니다. 그러면 밸류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가격? 사실은 피어 그룹이 없기 때문에요. 뭐 프리미엄을 얼마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당연히 이 종목은 뭐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20배 이상을 줘야 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업력이 한 40년 정도가 됐고요. 이쪽 그 신뢰성 검사만 전문적으로 한 게 2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뭐 지금 외부의 어떤 다른 기업이 뭐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매출을 뺏기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천억까지는 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상장 주식수가 한 1,000만 주에서 1,200만 주 정도 되니까 네. 4만 5천 원 정도,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최근에 보면 기타 법인에서는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이대주주가 그 지금 사모펀드로 돼 있거든요. 한 13% 정도 지분을 들고 있는데 사모펀드에서 나오는 일부 지분이 아닐까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죠.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받는다고 하면은 사실 그 사모펀드 물량 때문에 유통 물량이 별로 없었던 거죠. 전체 지분의 70%가 대주주와 사모펀드가 들고 있던 물량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이런 조정 구간을 좀 이용하시면 올해 상당히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AI에 대한 큰 흐름의 이야기, 또 주목할 기업 QR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영목 이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